그 GTX 비노선 이제 확정 후에 아무래도 그 기존 원도심 중에도 뭐 예를 들면 동춘동과 뭐 옥년동 같은 경우에는 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 가격적으로는 아직 그 눈에 띌 만한 어떤 어느 정도의 큰 상승 같은 건 아직 이제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송도 국제도시랑 가까운 이제 파크자이나 동일하이빌, 서해 그랑블 같은 네. 그 신규 입주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문의가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의는 늘어나고 사람들의 관심은 늘어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네네. 결국 이런 동춘동이나 옥년동과 같은 이 원도심의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GTX 비노선역과 또 얼만큼 이제 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가가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나눈 말씀 외에 또 연수구 지역의 호재라던가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호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네. 이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송도 내 신규 분양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현재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이제 더샵 브랜드로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고 이제 분양에 들어간 이제 8월 말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와 지금 더샵 프라임뷰가 지금 분양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는데 그 방문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양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그 3.3제곱미터당 그 평균 분양가가 이제 전용 84제곱미터인 34평형이 약 1,700만 원대이고요. 중대형 평형 뭐 40에서 50평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지금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는 이제 뭐 그동안 분양됐던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높은 또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네. 또 분양가가 높지 않나 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두 개 단지 모두 송도에서 손꼽히는 그런 조망권하고 또 역세권이라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최근 2년 동안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송도 내 신규 분양 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GTX 비노선 그 노선 확정까지 이제 겹치면서 호재가 겹치면서 이제 신규 분양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네. 송도 같은 경우에는 그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10월부터 이제 확대 적용이 그 예정돼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계속 분양이 있습니다. 송도 내에. 그래서 이제 B1 블럭에 이제 대방 DMCT나 B2 블럭에 뭐 현대 히스테이트 주상복합 등의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인데요. 이들 단지까지 분양가가 계속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 또 분양이 또 완판되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분양하는 단지 말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인근의 집값에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송도 같은 경우에는 또 청약 조정지구로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데요. 네. 청약 여기가 또 뜨겁고 과열되면 청약 조정지구로 또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약 조정지구로 선정이 되면 어떤 그런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있는 뭐 건가요? 청약이라든가 네네. 뭐 전매 기간이라든가 또 그 뭐 재당첨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청약 관련해서 신규 분양이 이제 기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좀 이렇게 제약이 많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DTI 비율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이제 또 더 더 낮게 낮게 적용이 적용이 될 수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좀 집값 상승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또 시행되기 때문에 송도 입장에서는 신규 분양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아직 개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약 조정 지역으로 빨리 지정되는 게 좀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당이 최근까지 뭐 분양 수요는 있었지만 공급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GTX 비노선 개통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이 부동산이 활성화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과열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규제까지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군요. 지금 또 영향이 또 뜨겁게 그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망권 부분입니다. 예. 센트럴파크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또 서해바다 이런 조망권을 갖고 있는 두 개 단지이기 때문에 네. 좀 관심들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인천 송도 그리고 아울러 이 연수구 전체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송도 전망은 또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그 GTX 비노선은 이제 송도역 그 외에도 인천 시청역과 이제 부평역을 차례로 거치기 때문에 이들 역세권 위주로 일단 분위기 상승 및 뭐 가격 상승 효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 시청역 인근 같은 경우에는 또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상인천 초교 재개발과 또 주안 뉴타운 등이 또 인접해 있고요. 네. 또 부평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부평 4구역과 부평 2구역 등 또 재개발 지역들이 이번에 그 발표의 수혜 지역으로 이제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7, 8년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인천시의 이제 GTX 비노선이 이제 확정되므로 기존의 경인고속도로와 또 국철 1호선에 의존해 됐던 그 열악한 교통 환경이 또 획기적으로 또 개선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발생한 만큼 개통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교통 문제가 인천 부동산 가치 상승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 이제 없어질 것으로 이제 인천 시민들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사쇼에서는 이 송도 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 연수구 지역의 부동산 이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인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인 만큼 이 호재도만큼 또 그만큼 투자도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속해서 화랑을 이어가면서 인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견인해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쇼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